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백지화시킨 것은 판을 완전 깨버린 거죠. 깨버린다. 판을 비유하자면은 판 깨기? 예. 바둑하고 장기를 뜨는데 네. 좀 속임수를 뜨고 꼼수를 쓰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들켰으면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하고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물리든가 하면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들켜버리니까 당황스럽고 네.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장기판을 뒤덮은 거. 그런 형국과 비슷하다. 예. 이것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기판 바둑판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국책 사업에서 아. 이렇게 판을 깨버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문제 의혹 제기하기 제기해서 때문에 판을 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장관도 네, 날파리 선동 때문에 네, 이거 사업 예. 추진할 수 없다. 뭐 예. 다음 정부에서 하든지 해라. 뭐 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비유하자면 저는 도둑에 많이 비유를 네. 들 수가 있는데 도둑이 재발저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막 도망을 가요. 아 그걸 목격자가 봤어. 도둑이야.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도둑이야. 예. 큰 소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둑이야 하니까 도둑이야. 이제 들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고 이거 저 뭐냐 물건 원위치 시키면 될 텐데 자수하고 그렇죠.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이건 물건 합당한 버려버릴 갖고. 거야 하고 막 껌포를 넣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바다에 빠뜨리겠다든가 버려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네. 한마디가 저 목격자가 나한테 사과하면은 물건 원치시키겠다라는 그래서 그 민주당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면은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군요.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양평 주변 주민들도 많이 민원을 해서 제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네.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종점을 갑자기 바꾸고 거기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마치-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책 사업을 장관이 그냥 백지화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진짜로 큰 문제예요. 국가 의사 결정 시스템이 무너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조금씩 네. 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놀란 거예요.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사업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가 있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원장관 스스로 네.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게 맞을까? 물론 원장관은 독자적인 결정이다라고 네. 얘기는 했습니다. 또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는 뭐 여야간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고 원장관이 그렇게 뭐 주무장관이 그 얘기한 거다. 근데 이 추진 여부 이건 여야가 네. 결정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원장관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사실 스스로 이 큰 국책 사업을 예. 결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양평 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에요. 공약 맞아요. 사항인데 예, 예. 홍천까지 간다고. 원장관 주장처럼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 네. 독단으로 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대통령 공약 사항을 그렇네요. 대통령과 상의 안 하고 그 국토부 장관이 파기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약 볼수 사항인데 있겠네. 예. 무시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감을 했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딱 걸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엎어라, 네. 덮어라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네. 국가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국책 사업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하고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환경 평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하루아침에 뒤바꿨잖아요. 이러한 것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어떤 국책 사업이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은.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문제 제기하면 다 없는다 그러면 국가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큰 문제다 네.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의 화면도 저희 자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김건희 이 여사 땅이 거기 있는 줄 이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생명도 걸겠다. 장관직을 네.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도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요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직을 걸겠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정치 생명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신이 건다고 했잖아요. 네.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네. 양평군의 병산리 땅 자세히 따졌잖아요. 그 9분 동안이나 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본인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죠. 사실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은 당연히 밑에 참모들은 확인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네. 이것도 누구 땅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확인을 안 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 윤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또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의 네. 일가의 땅에 관계된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걸 확인을 안 했다? 네. 이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무시하는 처사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죠.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는 확인해 본다고 하면 확인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99%는 네.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 땅인지 몰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다. 장관직을 걸고 또 뭐 정치 생명까지 건다고 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장관직을 걸겠다. 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왜 장관직을 이렇게 많이 거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직을 건다는 것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아주 책임감이 무겁고 네. 한 자리인데 그 장관직이란 것을 가볍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그러면 본다. 결국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네.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봐요. 국민들은 국토부를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정부기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인데 네. 뭐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네. 기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네, 뭐 장관직을 걸겠다 뭐 하질 않나. 김의겸 또 의원의 이제 의혹 제기에 의혹 제기에 다 박민식 걸렸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 친일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직을 걸겠다. 무슨 놈의 직을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거는지 이것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항을 쭉 보시면서 네.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네. 생각을 해서 아마 지지율 하락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공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게이트다. 네. 민주당이 똥볼을 찼다. 뭐 이렇게도 김기현 대표가 표현을 하던데 네.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계세요? 전형적인 물타기죠. 물타기다. 늘 뭐 국민의힘이 하는 여러 가지 수법 중에 물타기 전문이잖아요. 네. 이거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김건희 여사와 의혹이 커지고 하니까 밀리니까. 반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물타기하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본질을 보면 정확한 겁니다. 본질. 양평 고속도로는 네.
육봉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한이 된 거예요. 목적이. 예, 육봉국도는 예. 행으로 이래 가는 건 짝수예요. 예. 인천에서부터 서울 쭉, 종로도 예. 6번이 지나갈 겁니다. 해서 양평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6번 국도인데 네. 가장 정체 구간이 서울에서 양평까지 6번 너무 국도예요. 막혀요. 거기 양수리 있는 지역이 대단히 관광지로 또 유명하고 네, 풍광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뭐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네. 평일에는 또 양평 인구들이 많아져서 출퇴근에 또 막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막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저도 네.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육봉국도를 육봉국도. 탔는데 네. 저녁 약속을 서울에서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충분히 뭐 한 2시간이면 갈 것이다 하고 왔는데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네. 가까운 전철역이 있어요. 아, 예, 예. 전철역에 할당역이라는- 내려서 예. 그 전철로. 전철로 와서 저녁 약속을 지킨 경험이 있는데 이럴 정도로 막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봉국도의 이러한 교통체증을 막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 발상이 됐고 네.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국책 사업으로 된 종착점이 서면이 아니고 강상면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바뀌는 과정조차도 불투명하고 바뀌었는데 딱 보니까 그 지역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이 일가 땅이 많은 겁니다. 여사를 비롯.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하는데 뭐가 네. 가짜입니까?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짜입니까? 여사와 일가 땅이. 있죠. 그다음 종점을 양서면에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것이 가짜입니까? 국책 사업을 바꾸려면은 네. 또 충분한 그런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바뀌어진 거고 바뀌어진 시점이 언제냐? 음. 대통령 인수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아. 그렇잖아요. 이 그렇죠. 종점역이 양서면에서 저 바뀐 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들어서고 또 지방선거에서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바뀌어진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이제 타당성 네. 조사를 위한 용역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네, 업체가 이제 3월에 선정돼 가지고 5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네, 이것도 시점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용역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니냐. 민간 업체 선정해서 네. 들여다 본 건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해서 한 건데 네. 왜 지금 이걸 들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냐. 윤석열 정부 한 것처럼 하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들여다 보면은 네. 윤석열 인수위에서 했다고 봐야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사실은 본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예비 그렇죠. 타당성 조사는 2021년 4월에 끝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본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2022년 작년 1월 6일 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네. 그리고 3월 경에 이제 업체를 선정했죠. 3월 경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긴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그때부터 이제 인수위가 곧 시작 대선 시점이 됐잖아요. 끝나고, 예. 그래서 인수위 요 기간에 업체가 선정은 3월에 됐더라고요. 네. 3월에 되고 5월 달에 이제 요런 일부 발표를 했어요. 3월에서 5월 사이가 어디냐, 언제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기간입니다. 5월 그 사이가. 그렇죠. 그럼 인수위의 의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네. 어폐가 있는 거죠. 아. 인수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 돌아보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안 들어갈 테니까 네. 국방부 비우라. 아. 인수위 때 막 비우라고 용산 이전. 하고 용산 이전 있잖아요. 비우라 하고 리모델링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국방부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그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제대로 된 반대도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네요. 그 당시에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 인수위가 시절이긴 가장 힘이 셀 때니까 네. 이런 국책 사업에서도 인수위는 분야별로 다 꾸려졌잖아요. 네. 국방 분야, 안보 분야, 뭐 국토 분야 뭐 다 꾸려지니까 이런 걸 그 당시 들여다봤을 확률이 많고 그럼 들여다보면은 그때 바뀌어졌으면은 인수위의 입김이 들어갔을 확률이 많다. 네. 그렇게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면은 계속 이제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해찬 전 대표를 고발했어요. 네.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바로 또 수사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 사안도 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적반하장 이런 느낌도 들 것 그럼요. 같고요.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예라고 봐요. 사실 도둑을 보고 목격자가 도둑이야 외쳤는데 네. 그 목격자를 조사하는 게 뭡니까? 도둑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렇죠. 문제가 당연하죠.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이 왜 바뀌었느냐. 네.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바뀐 지점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 네. 이거를 빨리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되고 또 양평군수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양평군수 비롯한 거기 뭐 이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막 양평 군민들이 원한다. 고속도로 추진해야 되고 강상면 안으로 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좀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냐. 예타안과 그렇죠. 강상면 안, 예타안에서 강상면 안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수사를 통해서 지금은 이미 이것이 정치화됐잖아요. 네, 정쟁화돼 버리니까 빨리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지적한 이해찬 대표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은 다행인데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라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예.